이후에 첫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야 다른 방송에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많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드디어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주려면 다 주지 왜? 어머 너무 착해요. 완전 이성을 상실해 버린 것 같아요. 진짜. 이성을 상실했는지 착한 발언이에요. 아 이성을 그러니까 상실한 거죠. 그쪽 사람들의 특성이 그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도 반대쪽 이야기하는 청개구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주는 거 안 된다고 줄기차게 반대를 하다가 70%만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은 주려면 다 주지 왜 일부만 주냐라고 하는 이런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게요. 보수 언론이 지금 70% 어제 대통령께서 하위 70% 100만 원씩 1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주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이나 뭐 세금 퍼주기 이렇게 비난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논조가 그게 아니에요. 형평성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감 보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래서 평소에는 선별 복지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갑자기 보편 복지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상이 되잖아요. 다 주겠다 하면은 돈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할 거고 선별로 주겠다 하면 다 주지 왜? 나 참. 뭐 저는 어쩌자는 이거 거지? 그 이 통합당이 저는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은 못했고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 미국 민주당 스타일로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어찌 됐든 재난지원금 구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되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하나 얹혀서 더. 약간 틀어가지고 그 70% 안에서 어떤 차등지급 문제라든가 이렇게 조금 자기네들 정책이 맞는 걸로 해서 그러면 사실 안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국면을 돌파할 줄 알았는데 와 이거는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이것이 문 대통령의 저는 기술 전략이다. 스킬 같아요. 왜냐면은 선별적으로 주면 분명히 저걸 예상을 하고 어차피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다 줄게 이렇게 어떤 흐름을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실 때도 그 전지전능함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 들어보면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래 그 경제 관료들이 반대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서 50%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 50%는 사실 50%와 100% 사이에서 절충해서 70% 정도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찾을 수 있는 원칙적 타협안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에 대응하는 그 소위 미래통합당의 자세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는 사회주의론, 공산주의론, 색깔론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이 헬리콥터 드롭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미국이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사회주의로 봅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중에 이제 이럴 바에 그냥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덫에 걸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다 주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오세요. 저는 그 행정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아동복지 훨씬 많이 들걸요. 그 아동수당 때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그 일정한 프로테이지 70%인가 80% 주려고 하다 100% 다 주게 된 게 행정 비용이 나머지를 주는 비용보다 약간 많아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재산, 특히 그렇죠.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야 되는데 그거 다 하려면 그 선별하는데 4월 내내 쓸 거고 그렇죠. 5월 그러니까. 초까지 쓸 그리고 거고. 긴급 재난지원금의 명칭에 안 맞게 되죠. 긴급하게 처리가 그러면 아예 그냥 이재명 지사처럼 그러니까 한 가구당 100만 원인데 4인 가족 기준이라고 또 그랬으니 3인 가족은 75만 원 80만 원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1인당 한 100만 원씩 줘. 그냥 10만 원, 1인당 1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1인당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쫙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행정 비용 지사가 때문에. 오늘 한 말이 이제 이재호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이재호는 이제 이명박이 뭐 최측근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재호가 지금 뭐 그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나라 곳간이 거덜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곳간이 거덜난 건 9.11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이다라는 훌륭한 워딩을 남기면서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보면은 이제 언론이 나는 법을 알아 거의 김종인급이에요 이제 언론이 나는 법을 아는데 결국에는 그
이재호가 MB 때 MB의 4대 가면 말할 것도 없이 뭐 자원외교에 뭐니 해서 많아 먹은 것만 한 100조 이상 될 걸로 대충 추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면 지금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줘도 돈 남는 돈 아닙니까? 근데 진짜 워딩이 괜찮았어요. 보세요. 4대 강의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자원 외교, 국방 강화 핑계로 국가 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시니 세금 아껴 국민 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시키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 지원하다 나라 거덜난다고 하실 만도 하다. 나랏빛 내가며 해먹는 것은 봤어도 세금 아껴 국민 복지 늘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일 테니 이해도 된다. 예. MB 정권, 박근혜 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 낭비 부자 감세 안 했으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 원씩 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510조 원. 참 이제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저쪽 사람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잘하고 또 뭐 긴급 재난 뭐 생활비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돈을 푸는 과정에 일단 너무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느꼈을 때. 대응도 잘하는데 하니까 이제 뭐든지 꼴배기 싫으니까 반대쪽에만 서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네. 줄라면 다 주지가 네. 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반대하다 이제 그냥 다 주자 이렇게. 예. 그러면 국회 빨리 열어서 빨리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냥 돈을 못 풀어서 환장한 사람들 같다 이렇게 이재호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을 풀어서 저번 이재명 지사가 하는 1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되게 경제적 효과를 보니까 딱 2배 정도 나오더만요. 네. 1조 2천억 풀면 2조 한 네. 3, 4천억 정도 나오는 정도니까 네. 이게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면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지사가 10만 원씩 주는 거 주변에 저는 당장에 집에 대학생 딸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 친구들을 보면 도지사님이 용돈 주셨다고. 그래갖고 받는 즉시 자기들은 그 곱창 먹으러 갈 거라고. 그러니까 네. 그 돈은 다 쓰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어쨌든 받으시죠? 저요? 네. 당연히 받죠. 거기 그 집 3명이죠. 우리는 4명이라 40만 원입니다. 좋으시겠어 경기도민들. 아이 진짜.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미래통합당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 임기 후에 교도소서 무상 급식 먹이면 된다라는 이 찌질한 막말은 지금 분노도 안 들스럽고요.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러니까 정치 그 집단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건 거기에 발행했던 그 박창훈 씨라고 하는 친구가 예전에 나경원 의원 보좌관에 그 중학생하고인가 이렇게 말씀을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뀌네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 임기 후 교도소 무상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말했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봐요. 정치하는 사람은 지금 유튜브 하는 저쪽 가짜뉴스 뿌리는 애들은 별 에피소드를 다 썸네일에 달고 온갖 선동을 하거든요. 당장 보는 사람한테 사이다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거만 이기면 우리가 뭐 박근혜 아니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감옥도 보낼 수 있다고 선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쁘죠. 사실 알고 보면 그건 평론이 아니고 쓰레기예요. 다만 공당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오늘 그 다른 언론과의 그 이야기를 왜 했냐 하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더만요. 보수 쪽 사람들은 다 문 대통령이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 심정에 대한 대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당으로서는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이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식 유튜브잖아요. 예, 이거는 품위를 더 높이셔야 되고 저렇게 계속하면 이제 오히려 부메랑이 되죠. 그리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렇게 막 나가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죠. 뭐 선 투표에 가까워지면서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마지막 발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아주 속 시원하게 표현하십니다. 마지막 방송이니까. 전에 왜 문 대통령 그 벌거벗은 임금님 뭐 그 했던 것도 거기 씀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논란이 되면 내리고 논란이 안 되면 그대로 두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의 품위나 품격은 자신들 지지한다는 30%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방송을 배울 때
배우는 것도 그런 거였어요.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 프로그램은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고 그렇죠. 신문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아마도 그런 대한민국 전체의 품격을 높여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봉준 전 비서관이 예측했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기대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 예측기는 이따가 다시 좀 하시고요. 네.